2023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2011년에 있었던 1대 1027이 어려우니까 1대 1000으로 그냥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을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그 2011년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일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1000. 네.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땅에 가서 무참하게 살해됐을 때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외신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면적은 서울의 절반 정도입니다.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이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그냥 강남으로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강남 정도의 면적. 그 가자지구에서도 중심부가 가자시티입니다. 가자시티인데 우리 뭐 강남에 가게 되면은 청담동이 중심인가요? 강남역 있는 데가 중심인가요? 우리는 워낙 중심이 많지만은 가자지구는 뭐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도심이 있긴 있습니다. 가자시티.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자지구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는 북쪽이 이스라엘을 면하고 있는 거고 저 가자지구의 남쪽은 후방이 되는 거죠. 가자시티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기는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삽니다. 230만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한 110만 명 정도가 이 가자시티 주변에 사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침공을 한다면,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이 가자시티가 있는 북쪽부터 때리겠죠. 그 지역에다가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삐라. 24시간 내에 가자시티를 비우고 떠나라.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이 항공기를 동원해서 뿌리는 거 하마스는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눈처럼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24시간 내에 떠나라고 하게 되면 재산, 사람이야 뭐 떠나겠지만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게 돈 받을 것도 있고 또 식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방 못 떠나겠죠. 현재 나온 외신을 보면 한 몇만 명 정도만 이동했고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심리전하는 거다. 떠나지 마라. 라고 자기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24시간 만에 떠나라고 하는 건 너무 촉급하다. 라고 좀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조급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장 24시간 내에 지상군을 투입을 빨리 할 준비는 아직은 안 되겠죠. 꼭 24시간 후에 공격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좀 빼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가자지구가 무제한적 파괴를 해도 된다. 테러 때문에 끔찍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가자지구를 무제한으로 파괴해도 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면서 이스라엘의 총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변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공격할 때까지는. 그러나 24시간 내에 떠나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05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해서 2005년도에 이제 가자지구 또 이제 그쪽에 이제 거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해서 스스로 살도록 했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뭐 무력화됐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멸망을 주장하는 조직이죠.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반대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곳에서는 하마스가 아니라 파타, F-A-T-A-H, 파타 세력을 지지합니다. 파타 세력은 온건파예요. 온건파예요. 이스라엘, 우리 여기서 스스로 자치를 하자.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당당 서한은 조용했는데 하마스가 집권을 한 이 가자 지구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06년 6월 25일 하마스는 그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지역 사이에 이렇게 지금도 보게 되면 철책이 있는데 거기다 땅굴을 뚫습니다. 북한 기술이 같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군 초소를 습격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병사, 상병, 짝대기 3개짜리를 납치합니다. 병사를 납치합니다. 이름은 뭐 질라드 샬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요. 많이 죽죠. 그래도 이 상병을 죽이지도 않고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2007년에는 거꾸로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합니다. 또 공격 때문에 이미 자기네 상병은 저쪽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2007년에는 별도로 로켓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그쪽을 공격을 합니다. 군대를 투입한 것까지는 아니고 자기네 포격과 이렇게 때리게 되죠. 포격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2006년에 납치가 되고 2007년에 한번 탁탁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지루한 협상을 하다가 2011년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지금 총리입니다. 네타냐후가 3번 총리를 했는데 지금이 3번째고 2011년이 2번째 할 때 거예요. 그리고 1900 몇십 년대인가 그때 처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타냐후가 이 상병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그동안 이제 2007년에도 전투를 했고 뭐 전투했지 않습니까? 그때 생포한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을 교환합니다. 1대 1027에 교환을 합니다. 여기엔 이 2011년 사건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두의 기쁨과 고통으로 연합했습니다. 2년 반 전, 그러니까 2011년에서 2년 반이면 2009년쯤 되나요? 저는 총리실로 돌아왔습니다. 2번째 총리가 된 거죠. 제가 책상에서 찾은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임무 중에 하나는 납치된 상병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임무는 완수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할 때가 아닌 전임 총리 시절 때 이 상병이 납치가 됐는데 전방 초소에서 그걸 자기가 데려왔다. 라고 이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이 임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수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보낸 우리의 아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고 사령관으로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처나 내 가족이나 동료가 포로로 잡힌다면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는 총리로서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시민 중에 일부를 군인으로 뽑아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통수권자 지도자의 임무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 일부를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쟁터로 간 시민 군인이 체포됐을 때 그를 구하는 거는 통수권자의 책임이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된다. 그게 의무고 그러한 군인 시민을 보호하는 건 통수권자의 의무다. 이게 서로 상호 의무다. Mutual Responsibility라고 하면서 이 상호 책임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1대 1027의 교환을 했습니다. 자국 군인이 잡혀가면 한 명이라도 구한다. 일본이요. 개화기 때 명치유신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아마 사스마 지역, 지금은 아마 큐슈 쪽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영국하고 매우 가까웠는데 영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광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 일본의 그 지역 굉장히 유명한 영주가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일본의 서민들은 우리 군항이 지나갈 때 다 엎드려서 길에 엎드려야 되는데 영국 이 관광객들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을 타고 오면서 이 영주 세력하고 서로 교차해 지나갑니다. 그때 일본 사무라이가 이 사람들을 죽였던가 그래요. 뭐 거만하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영국이 야
우리 국민 죽인 누구를 처벌해 그러니까 영주를 처벌해야 되죠. 영주가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그 영국 뭐 관광객인지 뭔지 걸리지만 우리나라 룰을 어긴 거야. 어디 건방지게 글로 말을 타고 들어와. 그건 몰랐던 거야. 서로 말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일본 그 사스마 지역일 겁니다. 큐슈 쪽을 칩니다. 그래서 영일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그 아편 전쟁 비슷하게 벌어지는데 이거를 영국은 때리고 빠져나오고 상륙인 실패하고 일본은 막아냈다 그러고 영국은 응징했다 그럽니다. 근데 쉽게 보면 영국이 때리긴 했지만 원래 목표인 영국인을 살해한 사람들을 처벌하까지는 못하고 물러났죠. 이게 영일 전쟁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일본 역사에서 꽤 유명한 영일 전쟁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자국 국민이 타국에 가서 잡히거나 희생되면 자국은 반드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끌던 지난 정권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무참히 살해를 했는데 외면했어요. 응징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국 국민이 희생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잡히면 돌려달라고 외교를 계속하다가 어떨 땐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땐 전쟁도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들이 북한에 있다 그러죠. 아마 죽었을 겁니다. 돌려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일본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외교전만 하는 거고 힘이 있는 나라는 실제로 때립니다. 옛날 이란이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미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헬기가 떨어지고 아주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해수부 공무원, 그냥 국민도 아닌 자기 부하인 공무원이 북한 땅에 가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나중에 김정은이가 북한이 어떻게 전화로 그것도 이상한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거 사과했다.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는 아주 나쁜 정권이었죠. 근데 네타냐후는 이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후 싸움에서 잡았던 1027명을 돌려보냅니다. 아마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주권자는 이렇게 대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관계가 좋았냐? 안 그랬습니다. 계속 또 싸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많이 조심하니까 사람들이 잡혀가는 건 조심했는데 몇 차례 이제 걔네들이 포를 쏘면 로켓대는 때리고 아이언돔으로 맞고 때리고 하다가 이번에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또 막지 못하는 지역으로 왁 쏴대면서 동시에 특공대를 보내서 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아간 겁니다. 죽이고. 일대 1027, 지금 현재 데려간 사람이 한 120명, 살아있는 인질이 120명, 150명 그러는데 120명을 데려갔으니 더 많은 거를 이스라엘 보고 달라고 협상하기 위해서 하마스는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때 그런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막 띄웠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효과를 불려서 하마스 나쁜 놈 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격전 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는 하마스 세력이 땅굴을 파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펼치는 작전이 아이언 스워드, 오퍼레이션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걔네들이 우리 작전계획 5029처럼 만들어 놓은 거겠죠. 만약에 가자 지구를 들어가면 어떻게 작전한다. 그 작전대로 부대를 동원하는데 지금 걔네들이 땅굴 조직에서 로켓을 만들고 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걸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인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마스만 죽여야 되니까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가자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저 후방 북쪽으로 피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마스는 거꾸로 이게 이스라엘 심리전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막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건 뭔가 하면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시민 사이에 서로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하고 북한 주민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공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은 그렇게 안 했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간을 시킬 때 이 북한 시민들, 그중에 젊은 청년인 김일성 대학 친구들이 광주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김정은 타도를 부르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 공작이, 민주화 공작이 이런 건데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라고 하고 현재는 많이 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하마스 땅굴에 있는 조직들도 뭔가 방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들도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36개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그 풀을 쳐서 뱀을 놀래게 해라. 그 다음에 물을 휘저어서 고기가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막 휘저으면 숨어있는 세력들이 나오죠. 경사타초라든지 풀을 쳐서 뱀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하마스 조직이 움직이면 땅굴 위치를 파악해서 고개 잡는 게 목표니까.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하마스 말을 안 듣게 하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작전을 준비하려면 지금 보급 문제에서부터 뭐 하마스의 갈라시티에 들어가면 시가전이 문제죠. 시가전이 이게 참 하도 엄폐할 게 많아가지고 미국이 기동전은 잘하지만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 들어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골목길에 숨어서 2층에서 3층에서 쏴대고 지하실 시민이 누군지 모르는 게릴라전이 되잖아요. 상당히 힘든 전쟁이 될 텐데 점령은 쉽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땅굴 속에 있는 그 세력들을 하마스를 다 잡아야 되는데 하마스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시민이야 이럴 거고 또 자폭 테러도 할 거고 힘든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우린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난번엔 이제 걔네 특공대들이 글라이더 타고 못 타고 오니까 갑자기 북한이 방사포를 다 쏘고 저런 식으로 침공하면 우리 전방마을도 먹히는 거 아니냐, 서울도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 못 띄우게 된 걸 폐지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응전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지상군이 들어갈 때, 우린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장 좋은 방법이 KAMD를 완벽하게 하자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도 맞고 얘네들이 쏠 수 있는 로켓도 맞고, 로켓을 막는 게 이제 KAMD의 일부가 될 수 있는 LAMD인데 이걸 우리 국내에서 LIG 중심으로 ADD는 사업 발주만 하고 LIG하고 하나가 하겠다는데 이스라엘보다 한 20년 늦게 해서 언제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라파엘과 같이 해라. 그리고 걔네 공장을 여기다 갖고서 지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방에 있는 우리 GP나 GOP 병사들이 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린 또 병력이 많으니까 쉽게 당하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심리전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합참의 민사 하도 조직을 바꾸니까 헷갈린다. 민사 심리전 참모부가 있었는데 합참 조직에서 심리전 전단이 움직여서 우리 민간도 삐라를 뿌리고 군도 뿌리고 정보 조직도 뿌리고 북한에 뿌려야죠. 북한 주민들하고 김일성 정권을 이간을 시켜야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사태가 커지니까 지금부터 계속 들어가서 항상 우위에 서서 압박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문재인과 다르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대 1000 그 기억을 놓고 네타냐후는 이번엔 많은 국민이 희생됐으니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고, 하마스는 1대 1000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번에 수많은 한 100 몇십 명 미국 사람도 있죠. 데려왔으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갑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꽤 오래 갈 거고 이스라엘은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는 전쟁은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하면서 바그다드 점령하고 그다음에 수년간에 걸쳐서 군정작전을 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완전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세운 다음에 빠져나온 미국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을 때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하고 응징. 근데 그 응징의 정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걸 마음속으로 준비해 놓고 작전 계획도 만들어 둬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